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은 반비례를 배워볼 거야. 오늘도 실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시를 가져왔어. 이거는 감자 회사의 청소 일지야. 사람 수에 따른 한 사람당 청소 시간을 정리한 건데, 한 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면 60분이 걸리고, 두 사람이 청소를 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30분이 걸렸대. 세 명이 하게 되면 60분을 3으로 나눠서 총 20분씩 걸렸다네? 네 명이서 하게 되면 15분이 걸렸대. 사람이 많을수록 한 사람당 청소 시간이 계속 줄고 있어. 그러면 5명이 하게 되면 인당 얼마나 청소를 하는 거지? 60분을 5명으로 나눠보면 돼. 그럼 각자 12분씩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반비례야.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반비례란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씩 변하는 걸 말해. 말이 너무 어렵지? 그럼 여기만 잘 살펴보면 돼. 밑에 예시 하나 보여줄게. 아까 청소 시간인데 x는 곱하기 1을 했고 y는 2분의 1을 곱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x는 3배를 곱해주고 y는 3분의 1을 곱해줬더니 3과 20이 됐어. 한 번 더 4를 곱해주고 4분의 1을 곱해주면 4랑 15가 됐어. 이런 식으로 y가 x에 반비례한다고 하면 y는 x분의 a라는 식이 성립돼.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잘 보면 저 위에 한 쌍의 x와 y를 곱하면 모두 60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반비례는 x와 y를 곱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와. 그럼 여기서 a는 60이 되는 거니까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반비례한다고 하면 x와 y의 곱은 무조건 a로 일정해. 한 번 더 예시를 보자. y가 x에 반비례한다고 하면 x는 곱해주고 y는 나눈다고 해도 돼. x와 y가 각각 1과 6이면 1을 곱해서 x는 2가 되고 2를 나눠서 y는 3이야. 3을 곱해서 x는 3이고 y는 3을 나눠서 2가 돼. 마지막으로 6배를 해서 x는 6이고 6을 나눠서 y는 1이 됐어. 반비례한다고 했으니 x와 y 아무거나 한 쌍을 곱해서 a를 확인해 볼까? a는 6이지?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이번에는 넓이가 12제곱센치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변수로 나와 있어. 이거를 식으로 써볼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건데 가로가 1이면 세로는 12가 되어야 해. 가로가 2가 된다면 세로는 6이 되어야겠지? 곱해서 12가 되어야 하니까. 가로가 3이면 y는 4가 되어야 하고 가로가 4가 되면 세로는 3이 되어야 해. 이렇게 써보니 이거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네? 그러면 a만 찾으면 식으로 쓸 수 있겠다. a는 밑에 한 쌍의 x와 y 아무거나 곱해서 봐주면 되겠지? 이렇게 곱해서 모두 12가 되는 거 확인했으면 a에 12를 넣어서 써주면 돼. 자, 이번에는 활용 문제 풀이를 알아보자. 가장 먼저 변수를 정해야 해. 지난 시간에 정비례 할 때와 똑같아. 그 다음은 그 변수의 관계를 식으로 쓰는 거야. 반비례라고 한다면 기본식 여기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주면 끝이야. 그럼 연습해보러 갈까? x와 y 사이 관계식을 써보자. 용량이 100리터인 빈통에 매분 x리터의 물을 붓는다고 하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한다면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려나? 천천히 해보자. 먼저 변수는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서 써두자. x는 매분 붓는 물의 양이고 y는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래. 이제 관계를 정리해볼까? 만약 1리터씩 붓는다고 한다면 100분이 걸리겠고 2리터씩 붓는다고 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50분이 걸릴 거야. 4리터씩 붓는다면 25분이 걸리겠다. 잠깐, 이거 x와 y를 곱한 값이 계속 일정하잖아? 여기 좀 볼래? 이렇게 다 곱해서 모두 100이 돼. 그럼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 일정한 값이 a인데 그 a는 100이니까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문제를 이해하고 변수 사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잠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자. 문제 보여줄게. 이게 반비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봐. 많은 친구들이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면 모두 반비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잘 봐봐. 양초 길이가 40cm였는데 1분의 1cm씩 줄어들고 있어. 남은 양초의 길이가 y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반비례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 x가 1이면 1cm가 줄었으니 y는 39가 돼. x가 2가 되면 2cm가 줄었으니 y는 38이야. 40cm에서 x만큼 빼면 남은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 우리 반비례식 기억해? x가 2배가 될 때 y는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은 반비례라고 하지 않아. 혹시라도 시험에 나와도 함정에 넘어가지 말자고. 이제 그래프를 좀 봐볼까? 적당한 수를 넣어서 점을 찍어줄 건데 여기 a가 6이니까 6이 깔끔하게 나눠지도록 6의 약수를 x에 넣어볼게. 우선 마이너스 6부터. 약분해서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약수인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y는 마이너스 2가 돼.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6이야. 나눠지는 x는 0이 될 수 없으니 건너뛰고 x에 1부터 6까지도 넣어볼게. 천천히 계산해서 써보면 이렇게까지 모두 이해되지? 자, 이제 점을 찍어볼게. 눈으로 따라와서 같이 찍어보자. 이거는 여기 찍히고 2,3은 여기, 3,2는 여기고 6,1은 여기야. 마이너스 값들도 모두 찍어주자. 혹시 문제에 x가 딱 이렇게만 주어졌다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고 x가 실수 전체의 값이라고 한다면 사이사이에 엄청 많은 값들이 생기겠지? 그 느낌대로 점들을 이어주면 돼.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일 때도 그려보자. 아까처럼 x에 6이 약분될 수 있게 약수를 넣어볼게. x가 마이너스 6이면 y는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면서 플러스 1이 돼. 천천히 계산해서 써볼 테니까 친구들도 눈으로 따라오자. 마이너스 3이면 2야. 마이너스 2면 3. 마이너스 1이면 6. 1이면 마이너스 6. 2면 마이너스 3. 3이면 마이너스 2. 6이면 마이너스 1. 이제 점을 찍어볼까?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찍어볼게.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문제에서 x의 값이 이 점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래프는 이 점들만 찍어주면 돼. 그런데 x가 실수 전체의 값이라고 한다면 점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주면 돼. 수많은 점들로 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방금 두 그래프 한눈에 비교해보자.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려주면 되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반비례 그래프 성질 한번 더 정리할게. a가 0보다 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게 돼. 그리고 원점은 지나지 않아. a가 0보다 작게 되면 2와 4사분면을 지나고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자고. x에 1을 넣어주면 y는 a가 되지? 그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위쪽에 a가 생기게 돼. 반비례 그래프가 한 쌍의 곡선인 걸 알면 점 하나만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쌍의 곡선이야. 자, 모두 집중. 중요한 개념인데 x가 증가할 때 y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다시 한 번 더.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야. 이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 x에 1을 넣으면 y는 a야. a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에 찍어주고 이 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을 그리면 돼. 4분면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쌍의 곡선이야. 자, 여기 또 중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지? 이거 중요해.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기억하자. 정리하고 넘어갈게. 반비례식은 이렇게 써. 여기서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지나고 x는 증가, y는 감소야. 원점을 지나지 않고 원점을 대칭으로 그려져.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x와 y가 모두 증가야.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쌍의 곡선. 직선 아니고 곡선 기억해. 이제 예시를 볼게. 이 식을 오른쪽 좌표 평면에 그려보자. 우선 제일 쉬운 값인 2를 x에 넣어볼게. 그러면 y는 2가 돼. 점을 찍어준 다음에 반비례식이니까 곡선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다. 1과 3, 4분면 지나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 아, 여기 a가 2니까 0보다 크지? 그것만 확인해서 이런 개형인 것을 확인해도 돼. 두 번째 예시는 이거야. 반비례 그래프지? 마찬가지로 2를 x에 넣어볼게.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점을 찍어주고 곡선 그래프를 그려줄게. 이렇게 2와 4, 4분면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쌍의 곡선.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한다. 이 식의 a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해도 돼. 이번에는 a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게. 일단 이 반비례 기본식에다가 a에 1과 2를 넣어볼 거야. 우선 1일 때 x가 1이면 y도 1이야. 1,2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이번에는 a에 2를 넣어보자. x에 1을 넣으면 y는 2가 돼. 그러면 1,2를 지나서 이런 그래프가 돼. a가 1이면 원점에 가깝게 붙어있고 a가 2일 땐 좀 더 원점에서 멀어졌어. 이렇듯 a의 값이 커질 때 원점에서 더욱 멀어지는데 a가 음수이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가깝게 붙어있을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a의 부호와 원점과의 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고 하자. 이제 감자 퀴즈 풀러 가볼까? 첫 번째 문제야. 반비례할 때 표를 완성하고 관계식을 써보자. 반비례식이라고 했으니 x가 2배가 될 때 y는 오히려 나누기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빈칸은 36을 반으로 나눈 값 18이 되겠다. 그 다음도 3배를 했으니 36을 3으로 나눈 값 12가 되고 4배를 해서 4가 됐으니 y는 36을 4로 나눈 값 9가 돼. 관계식은 쉽게 쓸 수 있겠는걸? 우선 반비례식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식 써주고 거기서 a는 저 중에 한 쌍의 x랑 y를 곱해서 구하면 돼. 곱해주면 모두 36이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y는 x분의 36이야. 두 번째 퀴즈. 320km 떨어진 두 지점 사이를 시속 x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한대. 총 8시간이 걸렸을 때 그때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야. 먼저 미지수를 정리하자. x는 속력이었고 y는 시간이었어. 전체 거리가 320km니까 만약 내가 시속 1km로 천천히 간다고 하면 320시간이 걸리겠지? 왜냐고 우리 거리 속도 시간의 관계식 배웠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만약 시속 4km로 간다면 320을 4로 나눠서 시간을 보면 돼. 그럼 80시간이 걸리겠지? 좀 더 속도를 내보자. 10km의 속력으로 간다 하면 32시간이 걸릴 거고 20km로 달리면 16시간이 돼. 그러면 8시간이 되려면 대체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하는 걸까? 지금 이 표를 봐봐.
y는 x에 반비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반비례 관계식은 이렇게 돼. x와 y를 곱해서 모두 320이니까 a는 320이야. 여기 식에 y가 8이 되는 그때의 x를 구해주면 돼. y에 8을 넣어봐. 그러면 x는 40이라는 걸 알겠다. 즉 40km 속력으로 가면 돼. 세 번째 퀴즈야. 다음 중 반비례식을 찾아보자. 반비례는 딱 이 두 개만 보면 돼. 오른쪽 위에 띄워줄게.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6인 반비례식이야. 두 번째는 덧셈이나 뺄셈이 달려있으면 안 돼. 세 번째, 이거는 반비례 아니고 정비례였지? 네 번째, 여기 x랑 y랑 곱한 게 일정하게 2가 돼. 즉, a가 2인 반비례 맞아. 다섯 번째, 양변을 모두 역수를 취해주면 y를 x로 나눈 값이 4분의 1이야. 이거 기억나? 정비례가 y를 x로 나눈 거였잖아.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가 돼. 반비례는 이거 두 개 꼭 기억하자. 네 번째 퀴즈. y가 x에 반비례할 때 관계식을 써보자. 여기 반비례하니까 기본식 하나 써볼까? 첫 번째는 반비례 관계식에 x와 y를 넣어서 a를 구해볼게.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4. 두 번째, 이번에는 x랑 y가 곱해서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해보자. 주어진 x와 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8. 이렇게 써주면 더 쉽겠지? 세 번째도 방금처럼 a를 구해보자. x가 2분의 3이고 y가 3분의 4니까 두 값을 곱해주면 a는 2가 돼. 그래서 y는 x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돼. 다섯 번째 퀴즈.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점 몇 개만 찍어볼 건데 x에 1을 넣어주면 y는 5가 되고 x에 5를 넣어주면 y는 1이 돼.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점을 찍어보자. 1,5 5,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자, 다 찍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서 좌표축에 가까워지도록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완벽하다. 이제 마지막 퀴즈야. 이번엔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우선 이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지? 그러면 반비례 기본식을 준비해서 a만 구해보자. a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어진 x와 y 한 쌍을 곱해보는 거였으니까 그래프에 찍혀있는 값을 곱하자. x가 마이너스 5, y는 2. 이 두 값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벌써 끝났어. 정답, y는 마이너스 x분의 10. 어때? 반비례 진짜 너무 쉽지? 그래도 복습은 필수인 거 모두 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